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평택촌놈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자,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봉선생님께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최고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네요.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질문인데요. 질문이 부동산도 최고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부동산 쪽은 2003년부터 부동산 쪽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5년 정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 아파트죠. 주택 하면 이제 아파트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쪽을 가다 보면은 재개발 쪽으로 가면은 빌라라든지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접근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른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어떤 흔들림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강남은 묻어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서울 쪽은 강남, 서울의 중심지 쪽으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조그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현금 한 몇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10억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아주 조그만 꼬마 빌딩도 수익이 정말 안 나오는 것도 보통 20-30억 이상씩 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30억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로 따진다고 하면은 서울은 이제 거의 재미가 없는 그런 쪽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동산도 결국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시기가 와준다고 하면은 역시 투자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역시 좀 다르다. 하지만은 건물을 매수를 할 때에는 어떤 지역이든지 가장 좋은 지역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물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정말 좋지 않을 때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좋은 지역의 건물을 웬만하면 그쪽에서 고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토지는 꾸준히 오르는 그런 추세예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 토지가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시골이나 이런 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시가 있는 지역에 외곽 쪽에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도심지의 토지는 쓸만한 지역은 좋은 땅을 찾기가 힘든 정도예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 땅을 찾는 분들은 많은데 쓸만한 땅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좀 터무니없다 생각할 정도로 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토지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안정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부동산도 주식처럼 등락이 있기 때문에 오를 때가 있으면은 조금 꺾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꺾입니다. 이건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체적인 경제 여건과도 연관이 되겠죠.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길게 보면은 지금보다 오른다는 거죠. 건물이나 주택이나 토지나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0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혹시라도 모르겠지만은 또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과거의 IMF처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간다. 지금부터 한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도 지금보다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3년에서 5년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부동산의 완벽한 꼭지는 아니겠지만은 꼭지와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몸으로 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그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깨 정도까지는 최소한 온 것 같아요. 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꼭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중간 이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70%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최소 85에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파트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최근에 아파트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씩 빠지는 그런 지역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송도라든지 또 대구, 세종 이런 데서 최근에 많이 빠졌죠. 서울에 그 11월, 12월 아파트 거래가 50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10년 이상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보면은 그 급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굉장히 크게 다운시켜 가지고 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확실히 최고의 어떤 그 흐름일 때보다는 꺾인 게 맞아요. 정부의 뭐 정책이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의 정책의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대출을 나갔으니까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겨울에 계속 빠졌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계속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폭등을 했다고 하니까 여름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였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최고점을 조금 더 뚫어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곧바로 꺾인다. 그럼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떤 그 투기 세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떤 매물을 정리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역시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금이 풀리고 있죠. 자금이 계속해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그 유동성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남아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정책이 좀 그래요.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서 도시 근로자들 평균적인 그 임금하고 주택 가격의 괴리감이 너무 크죠.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게 갑자기 꺾여가지고 계속 흐름이 지속돼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또 달려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공급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질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입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물량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쪽에서 물량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어떤 그 중심지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춤하다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3년에서 5년을 보면 분명 한 번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 돈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투자를 부동산 쪽에 현 시점에서 아파트에 투자한다? 그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양을 받는다든지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요. 또 분양가가 주변의 시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25%, 30% 정도는 보통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분양은 받을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아파트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건 조금 늦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수익 보려고 굳이 무리해서 덤벼들 필요도 없고요. 규제도 많고 근데 역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시장이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만한 그런 지역. 인구가 유입되고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고 개발이 계속되는 그런 지역은 토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더 올라요. 그래서 토지는 역시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있는 분들, 최근에는 과거에는 1억 2억 가지고도 투자할 토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없어요. 아예 10억 20억 정도 돼야지 투자할 물건들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망한 지역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지역에 묻어놓고 30년, 40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좋은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오르고 회전이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이 황금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데는 회전이 내가 돈을 회전시키려고 했을 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역시 너무 좀 아니다 싶은 지역보다는 괜찮은 지역으로 토지도 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시기를 떠나서 여기는 반드시 오른다 생각하는 그런 곳에 사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오름세를 유지를 하다가 서서히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면은 한 3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투자를 잘하고 그쪽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현 정권이 유지되면 3년은 더 간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2년 안에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봤을 때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졌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값을 완벽하게 잡을 만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죠.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고요. 집을 완벽하게 집값을 잡은다고 하면은 전체 국민하고 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들이 엄청나게 그 집을 사들이고 갭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 사람들 잡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은 조정받을 만큼 오르기는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최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메리트는 없다. 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더 오르다가 결국은 한 5년 후에는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